밥은 고기한테 밥 안 준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네요. 결혼 후 돌변한 남편과 저를 공짜 식모로 알고 부려먹으려고 하던 시댁과 이별하고 혼자가 되었네요. 이혼한 것에 대해 저는 단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전보다 잘 지내고 있어요. 어쩌다가 이런 사연을 전하는 곳을 알게 되어서 저도 제 이야기 한번 보태볼까 해서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남편은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였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취직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일하고 있을 때 만났어요. 저는 연봉 3천 정도를 벌고 있었고 남편은 4천으로 저보다 벌이가 좋았습니다. 연애 기간은 1년이 조금 넘은 정도로 그렇게 긴 편이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대뜸 남편이 먼저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결혼을 위해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줬는데 모아놓은 돈은 1억 정도로 저랑 비슷한 편이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다면 그 전에 어떤 뉘앙스라도 보여주면서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줬으면 좋았겠는데 정말 그런 신호도 없이 대뜸 결혼 이야기를 꺼내니 많이 당황했습니다. 연애한 기간이 짧았지만 남편은 벌이도 괜찮고 생각하는 것도 건강해서 저도 막연하게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조금 꺼려지는 게 있었는데 저는 결혼을 한다면 좀 더 상대방에 대한 걸 알고 하고 싶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어머니가 고생하는 것만 보고 자라와서 그런지 그런 게 더 심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둘째인데 오지랖이 무지하게 넓어서 나중 가서는 큰아빠 집에서 제사도 가져오고 전업주부셨던 어머니 생각은 물어보지도 않고 고모네 자식들을 집으로 데려와서는 어머니께 보라고 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집이 30평대 아파트이긴 한데 아파트가 꽉 찰 정도로 친척들 불러 모아서 제사 지내고 어머니는 허리도 펴지 못하고 구석에서 음식 준비하면서 고생하셨던 게 기억에 크게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아버지가 할머니까지 모시고 살겠다고 드는 바람에 그제서야 어머니가 참다 폭발해서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자기도 어려울 거 없다고 그냥 이혼하자고 한마디 쏘아붙이는 바람에 겨우겨우 어머니도 어머니의 삶을 찾으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제사도 다시 큰아버지네 집으로 돌려줬고요. 어머니가 이혼 이야기 하면서 성질 부리신 이후부터는 아버지도 어머니 눈치 보고 어머니한테 찍소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녁 식사 후에 설거지까지 나서서 하시고 청소기같이 본인이 할 수 있는 집안일은 직접 하도록 바뀌셨고요. 아무튼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결혼은 아무리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배우자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싶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저에겐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가족들과 아무런 교류 한 번 없었던 상황인데 제가 아무리 남편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고 한들 결혼하자는 말에 손쉽게 알겠다, 싫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자초지종을 말해주고 나는 좀 더 오빠의 가족들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 미리 알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고 싶다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냥 차라리 거절을 했을 걸 자초지종을 말해준 덕분에 괜히 사기 결혼을 했다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줄은 몰랐지요. 인사드리러 처음 시댁에 찾아갔을 때 시누며 시부모님 모두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처음 봤는데도 마치 오랜 가족의 일원인 것처럼 허물없이 대해 주셨어요. 남편이 어느 정도 제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건지 우리 집은 제사도 안 지낸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셨거든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결혼 전에 2번 정도 더 만났는데 시부모님만 따로 배웠을 때도 저를 어려워하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한테 잘해주셨고 남편보다 나이 많은 신우도 몇 번 만났는데 동생이 먼저 간다는 식으로 장난처럼 말만 했지. 그걸 가지고 눈치를 준다거나 하지도 않았고 결혼하면 자기를 친언니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말하며 저를 편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렇게 몇 번 만나니 남편의 가족들은 그냥 평범하게 화목한 가정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저도 그렇게 제가 걱정했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점점 남편과 결혼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것도 순탄했어요. 피차 남편이나 저나 모아놓은 돈이 비슷했기 때문에 양가에서 결혼 지원도 비슷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신축인 빌라의 전세로 신혼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아파트로 가고는 싶었지만 돈이 조금 모자라서 괜히 대출까지 받아 꾸역꾸역 맞춰 들어가 사느니 거기서 딱 5년만 참고 살면서 맞벌이하며 돈을 모아서 5년 뒤에는 대출을 끼고 서울에 아파트를 구하던지 아니면 외곽으로 나가서 신도시권의 삶의 터전을 잡던지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적인 결혼 생활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행복하게 잘 살 자신이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초반에 신혼생활 하면서 정말 깨가 쏟아졌다 자부할 정도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맞는 첫 명절인 추석 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받게 되었어요. 제사를 안 지내는 건 이미 결혼 전부터 시댁에서 강조하던 일이었으니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석인데도 꼭두 새벽까진 아니지만 너무 이른 아침부터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댁에 일찍 도착한 만큼 친정에 일찍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하루 만에 양가 다 방문하고 그냥 추석 연휴는 집에서 남편과 둘이 편하게 쉬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했더니 이미 제가 도착하기 전부터 아주 제삿날을 방불케 할 정도로 세팅을 다 끝내놓으셨더군요. 시댁 문이 열리고 나서 제 눈에 들어온 진풍경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문을 열자마자부터 바닥에 신문지를 잔뜩 깔아져 있었고 그 앞에 서 계시던 시어머니가 마치 저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얼른 와서 저보고 거들라 하시더군요. 차라리 음식 준비를 도와야 하니 일찍 오라고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옷도 아끼는 옷으로 차려입고 가지 않았을 텐데요. 음식하는 것 정도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음흉하게 그런 사실들을 숨겨와서는 저보고 하는 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신우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아 끌더니 자기 방으로 데리고 와서는 자기가 입는 편한 옷이라고 꺼내주더군요. 저는 그게 나름 저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해서 이 집안에 신우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겠다 감동까지 하려던 차에 말 한마디 보태면서 초를 치더라고요. 비싼 옷 입고 오면 일 안 시킬 줄 알았냐고 하면서 얼른 이걸로 갈아입고 옆에 가서 어머님을 도우라고 명령하듯 말하더라고요. 신우가 잘 때 입는 건지 뭐 할 때 입는 건지 모르겠는 후줄근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서는 솔직히 멘붕이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남편이 우리 밥도 안 먹고 아침부터 온 건데 벌써부터 일을 시키냐며 밥부터 먹고 하자고 하더군요. 그나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 착각이었어요. 남편도 그렇지만 시댁 식구들도 밥을 허겁지겁 엄청 빠르게 하는 편이더군요. 저는 시간을 들여서 꼭꼭 씹어먹는 편이라 많이 느린 편이고요. 제가 식사를 반도 끝내지 않았을 때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 모두 식사가 끝나 있었고 하나같이 다 제가 먹고 있는 걸 보고 있더라고요. 괜히 시선이 느껴지니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서 저도 허겁지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먹은 빈 그릇을 들고 어머님께 이건 싱크대에 담둬두면 되는 거냐고 했더니 어머님은 곧바로 어이가 없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며 너는 네 먹은 것만 치우려고 그러냐 하시더군요. 그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가는 와중이었는데 신우가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버님은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소파에 앉아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기 시작했고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뒷정리를 저보고 하라고 하는 말이라는 걸요. 분위기상 저도 모르게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고 하란다고 하고 있는 제 자신한테 열이 받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시부모님 대신해서 집안일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고 다르다고 하잖아요. 남편까지 포함해서 온 가족이 뒷정리는 당연히 제 몫이라는 듯한 액션을 보이니 솔직히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시작하셨으면 저도 당연히 마음 편히 앉아있을 수도 없고 뭐라도 도와드렸을 텐데 말이에요. 거기에 전 부치는 것부터 해서 결혼 전에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니 조금 어이도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열이 받기 시작하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집중이 안 돼서 그랬나. 그릇 하나를 놓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깨뜨려버렸어요. 죄송하다고 곧바로 사과를 드렸는데 제가 다쳤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그릇이 얼마짜린지는 아냐면서 칠칠치 못하다고 어떻게 다 큰 여자가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냐는 듯이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깨진 그릇을 치우면서 조금 살기를 내뿜으며 남편을 노려봤는데 남편이 그제서야 제가 심기가 안 좋다는 걸 눈치를 챈 건지 TV 보느라 소파에 붙여놓았던 무거운 엉덩이를 들어서는 저를 도와주러 성큼성큼 오더라고요. 설거지가 끝나고 나서 다시 소파로 돌아가려고 하길래 남편한테 오빠는 가길 어딜 가냐고 오빠도 이리 와서 같이 전 부치자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남자가 무슨 전을 부치냐고 회사 일하느라 힘들 텐데 그냥 쉬라고 하라고 하시길래 어머님한테 저도 한마디 했어요. 쉬기는 뭘 쉬냐고 저도 회사 일 하느라 힘든 건 똑같다고 말했죠.
맞벌이 하는데 당연히 남편이 힘들면 저도 힘들다고요. 어차피 집에서도 반반 결혼했다고 집안일 나눠서 하는데 남편이 은근 요리 실력도 괜찮으니 전도 맛있게 잘 부칠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어머님하고 저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결국 매일같이 마주치는 건 저였다 보니 결국 제 눈치를 보고 전을 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아주 벼르고 계셨던 건지 부침가루도 1kg짜리로 아주 몇 봉지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가족이라고 해봐야 신우의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과 저 이렇게 5밖에 없는데 무슨 욕심에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놓으신 건지 아주 한동안 전만 드시려고 작정하신 건가 싶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쯤에야 전 부치는 게 끝나고 그렇게 점심 식사를 했어요. 점심 식사를 하고 나니 남편이 그때는 알아서 제 눈치를 보면서 뒷정리하는 거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곧 죽어도 자기가 하겠다고는 안 하고 같이 하자는 말이 제 심기를 건드리기는 했지만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눈치가 보이는 게 있을 테니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뒷정리가 다 끝나고 그제서야 시댁에 와서 처음으로 쉴 수가 있었어요. 전 부치는 내내 뒷정리하는 내내 방 안에 틀어박혀서 밥 먹을 때만 코빼기 내비치던 신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일하는 건 다 끝났으니 제 옷으로 다시 갈아입으려고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이가 없게도 신우가 아주 내 옷을 입고서는 거울 앞에 패션쇼를 하고 있더군요. 자기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자기 옷장에서 적당한 거 골라서 입고 그 옷은 자기가 갖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성질머리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잡아버릴까 했는데 남편 얼굴 봐서 한번 참았습니다. 그 옷은 친정어머니가 명절날 입으라고 사주신 거고 제가 아끼는 옷이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옷이기도 하니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친정에 가봐야 하니 그 옷은 지금 빨리 벗어달라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신우는 콧방귀를 뀌면서 그깟 옷 가지고 너무 치사하게 구는 게 아니냐 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언니가 되어준다는 말이 동생 거 다 뺏어가는 심술 맞은 파쥐 같은 언니가 되어준다고 했던 말인가 싶더라고요. 제 옷도 돌려받았고 저도 더 이상 시댁에는 1초도 있기 싫어서 이만 친정에 가보려 한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 막상 간다고 하니까 다행히 잡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가기 전에 전 부친 것 좀 싸가면 안 되냐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걸 제가 왜 가져가냐고 하십니다. 그 말에 빈정이 팍 상하고 여태까지 참아온 게 확 올라와서 저랑 남편이 반은 넘게 부친 것 같은데 저희 먹을 것도 못 가져가나요? 하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말하는 꼬라지 좀 보라면서 니네 집 가는데 왜 우리 집 전을 가져가냐고, 너네 집 가면 네 엄마가 부친 전이 있지 않겠냐며 뭐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니네 엄마는 평생 전 부치던 게 한이 돼서 이번 추석에는 전을 안 부친다시니? 하면서 빈정거리더라고요.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남편이 저를 끌고 나와서 더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친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분이 안 풀리는데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저한테 성질 좀 죽이고 살라고 뭐라 한마디 하더군요. 제 말투에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거 제사만 안 지냈지. 전 부친 양만 보면 저희 어머니가 시집살이 장손 식모 노릇 하실 적에도 이렇게 많이 하신 적은 없지 않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10월드는 없을 거라 말하고 시부모님의 신우까지 결혼 전에 거짓으로 저를 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데다가 남편이 무조건 제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그때 결혼을 물을 수 있으면 물고 싶었어요. 친정에 가서도 엄청 열받아 있는 저를 보고 친정 부모님도 매일같이 시키는 것도 아니고 명절 때 하루인데 저보고 성질 좀 죽이지 그랬냐며 나무라시는데 솔직히 많이 서운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앞으로 시댁 안 보고 살 거라고, 나랑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으면 시댁 일은 알아서 잘 컨트롤하면서 내 남편 역할 똑바로 하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남편은 뭔가 답답하다는 듯이 자기 변호를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사전에 다 잘라버렸습니다. 남편은 결국에 알겠다고 대답했고 그래서 한동안 시댁하고는 마주치는 일 없이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바로 얼마 전까지 오게 되었네요. 연을 끊고 사는 건 아니었고 되도록 안 보고 살기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 할 도리 정도는 하고 살았습니다. 차츰 시간이 지나기 시작하니 저도 그때 났던 화가 많이 가라앉기도 했고 무엇보다 남편이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듯한 모습을 몇 번 보인 적이 있어서 저도 마음이 살짝 안 좋기도 했어요. 저 때문에 가족들하고 멀어졌다는 느낌을 받으니 부담감마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을 멀리하고 지내는 동안 신우도 결혼을 했는데 신우 결혼식에도 남편 혼자만 다녀왔었거든요. 그때쯤 저도 정말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던 신혼집 집들이에 저도 같이 가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이제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한 저희 모습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저도 너무 남편을 사지로 몰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미안함마저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만큼까지 액션을 취했으니 당연히 시댁도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느 정도까지 행동할 수 있는지 알았을 거라 생각을 했고 또다시 저에게 그런 갑질은 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네요. 어머님은 이미 그때부터 저희 태도에 화가 많이 나 있으셨고 저를 어떻게든 굴복시키려고 벼르고 계셨나 봐요. 신우집들이라고 해서 출발을 했는데 남편이 운전하는 차가 점점 익숙한 길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착을 하고 나니 시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더라고요. 그래서 신우가 시부모님과 같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구한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그게 남편이 시부모님도 모시고 신우집으로 향하려는가 보다 생각했지 그런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시댁에 들어가니 어머님은 저를 쳐다도 보지 않으시고는 후딱 와서 앞치마 메고 음식 준비를 도우라는 겁니다. 신우집들이를 가는데 무슨 음식을 준비하느냐 물었더니 바쁜 애들한테 무슨 음식 준비까지 시키냐고 우리가 음식을 해갈 거라 했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제가 마음을 열기로 했다고 해도 그게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다시 평범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 저도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이었는데 시모도 남편도 제가 다시 마음의 문을 열겠다고 하는 말이 이 집 식모로 살겠으니 마음껏 부려먹어주세요 라고 이해를 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우 집들이 음식 해주러 마음의 문을 연 게 아니라고 그 길로 문을 박차고 나오니 남편이 따라 나와서 알겠다고 하면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자기도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가려고 온 거지 음식을 준비시킬 계획인 줄 몰랐다 하면서 어머니는 자기가 잘 설득을 해올 테니 차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차에서 한 30분 정도를 있으니 남편이 저 멀리서 시부모님과 함께 내려오더라고요. 어떻게 설득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차에서 신우집으로 가는 내내 저한테 말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아예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차라리 나았겠는데 저를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남편과 시부모님 셋이서만 제가 모를 만한 이야기들을 골라서 하시더군요. 크게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또다시 이번 집들이를 마지막으로 저는 또 한동안 시댁과는 같이 시간을 보낼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신우도 신우의 남편도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일찍 그것도 빈손으로 도착한 우리를 보고는 적잖이 당황했을 겁니다. 엄마가 며느리 시켜서 음식을 해온다고 했는데 빈손으로 왔으니 신우도 어이가 없었겠죠. 저를 보고 눈을 흘기더니 인사도 없이 무시하며 지나쳐버리더군요. 아직도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집들이라고 가족들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집 구경을 시켜주는데 저는 소파에 앉아있어도 본체만 채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면서 좋아하더군요.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데 솔직히 그냥 혼자 돌아가 버릴까도 생각했지만 딱 그날 하루만큼은 여태껏 날 위해 불편함을 감수했던 남편의 일련을 위해 참아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마저도 저한테 그럴 줄은 몰랐네요. 집 구경이 끝나고 신우가 근처에서 대충 주문한 배달 음식들로 집들이를 시작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또 신우와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리더군요. 이제는 아예 신우집 집들이상 뒷정리를 저보고 하라고 하더군요. 신우 남편은 이게 무슨 경우인가 하면서 자기가 치우겠다고 하는데 신우도 자기 남편한테 소리를 떽 지르면서 이참에 아주 교육을 확실히 해줘야겠다며 무조건 제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신우 집들이의 음식도 며느리가 해가야 하고 뒷정리까지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개념에 웃음도 안 나더군요. 그래서 제가 신우한테 내가 왜 니네 집 집들이한 거 뒷정리를 해야 하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가 또 옆에서 저거 말하는 것 좀 보라고 하면서 남편을 나무라더군요. 작년 명절에 있었던 일까지 다시 끄집어내면서 아주 제가 집안 형제 사이부터 부모 자식 관계까지 다 이간질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요. 저야 1년 가까이 이미 안 보고 살았기 때문에 두 번이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남편이 안쓰럽긴 하겠지만 제 기분을 잘 살펴줬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도 저한테 한 소리를 하더군요. 뭐 어려운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음식도 좀 할 수 있고 뒷정리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왜 멀쩡한 우리 가족을 시월드로 만드냐고 뭐라 하더군요.
남편한테 지금 니네 가족이 나한테 하는 행동들의 이상한 점을 하나도 못 느끼는 거냐고 했더니 1년 동안 연 끊고 살았던 거 하면 네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였는데 가족관계 이상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지 않냐. 마음을 열기로 했으면 당연히 해야 할 며느리들이 그런 것 좀 하면 되는 거지.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꼭 그렇게 멀쩡하게 마음씨 좋은 우리 가족들을 시월드로 만들어버려야 속이 후련한 거냐. 저한테 성질을 부리더군요. 그래서 됐다 그랬어요. 여태까지 이 얼마 안 되는 결혼 생활 유지한 것도 다른 것 다 떠나서 어쨌든 너가 내 편이 되어주었기 때문인데 알고 봤더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다고? 내가 숙이고 들어가 너네 집 식모살이 할 바에야 그냥 이혼하고 말겠다고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시댁의 갑질이 어느 정도 파탄의 원인이 되어서 이혼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지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었네요. 그 얼마 되도 않는 위자료를 받은 것보다 그 더러운 본 모습을 숨기고 저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준다 하면서 식모노릇을 시키려고 한 집구석하고 영원히 이별하게 된 것이 속이 더 후련하네요. 집들이 날 있었던 게 신우 남편한테도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한테는 며느리 도리를 강요하더니 남이 집 며느리가 된 신우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봐요. 오히려 사위덕 좀 보겠다는 식으로 명절이며 뭐며 빈손으로 찾아온 신우 남편한테 그렇게 눈치를 주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나 봅니다. 돈으로 효도하는 게 사위가 할 도리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신우 남편은 이미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겪은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집구석에 잘못 걸렸다는 걸 금방 눈치를 챘는지 신우 남편도 신우에게 이혼장을 집어던졌고 그 집구석도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내로남불 지자식들은 소중하고 남의 집 사람들한테만 도리 운운하며 어떻게든 한몫 챙겨보려던 집구석이니 아무래도 그 집구석은 평생 가도 며느리나 사위를 얻지 못할 거예요. 저도 저지만 신우 남편도 그렇게 탈출하게 돼서 다행이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요즘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뉴스에서는 인구 감소 운운하면서 결혼을 장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 후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면 굳이 애써 결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라고 하니 굳이 그런 지옥에 발을 담근 채 빼지 못하고 참고 사는 게 아니라 저도 한번 실패한 경험을 거울 삼아 다음에 만날 사람은 제가 처음부터 원하던 서로를 동등하게 생각해줄 좋은 사람을 만나 다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4년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를 최고로 알고 저만 위해주는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아내가 예쁘면 처가집 방향으로 절을 한다는 말처럼 저도 남편이 저에게 잘하니 시댁 식구들하고도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례하고 염치 없는 시댁 식구들을 더는 견디고 받아줄 자신이 없어서 안 보고 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개판이 됐다며 제 탓을 하시네요. 저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소개를 받을 당시 저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남편은 자영업자였습니다. 사실 소개팅 자체가 내켰던 건 아니지만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하는 걸 보자 한편으론 마음이 조금 급해지더라고요. 어떤 남자인지 일단 만나라도 보자라는 생각으로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고 신중한 성격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엔 저랑 있는 게 불편한가 싶을 정도로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잘 될 것 같지 않아서 저도 내숭 없이 평소 성격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그런 제 모습이 가시겁고 좋았다며 또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한 달 동안 주말마다 만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교제한 지 1년 반쯤 되었을 무렵 남편에게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는 분께서 사업을 하시는데 남편에게 와서 일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거든요. 미국에서 살려면 신분 문제가 중요한데 그것도 해결해 줄 테니 와서 당신을 좀 도와달라 하셨습니다. 남편은 좋은 기회 같은데 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대로 남편이 떠난다면 저희 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지요. 며칠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였으니 결국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을 전달하려던 그날 남편은 저희가 소개팅했던 그곳으로 절 불러냈어요. 그러더니 저와 함께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평소 성격처럼 담백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예상치 못했던 남편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미국행이 결정되었어요. 미국에 가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았기에 생략할 건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양가 어른들에게 서로를 소개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시부모님의 경우 얼마 전까지 장사를 하시다 정리하신 상황이었고 신우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가 그다지 가까운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 말로는 어려서부터 시부모님이 첫째인 신우와 둘째인 남편을 많이 차별하며 키우셨답니다.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부터는 대학교에 가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알아서 가고 누나가 이미 대학을 다니고 있어 형편이 어려우니 남편은 되도록 나가서 일을 하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셨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 와중에 대학을 가겠다고 했는데 대학생 뒷바라지 해줄 여력이 안 되니 학비도 알아서 벌고 집에서 머물 테면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를 내라고까지 하셨대요. 그런 이유로 남편은 20살이 되자마자 대학을 가는 대신 혼자 서울에 올라와 기술을 배웠고 그 길로 혼자서 자기 가게까지 차렸어요. 그나마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 가게를 차렸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시부모님이 연락을 해오셔서는 그동안 당신들이 남편에게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서로 왕래도 하고 부모 자식답게 살자고 하셨대요. 신우도 남편에게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지 않으면 누가 이해하겠냐며 그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던 상황이었으니 남편에게 과거는 그만 따지라 했답니다. 남편은 마음이 다 풀어지진 않았지만 가족들을 상대로 더 날을 세우고 싶진 않아서 더는 말하지 않았고요. 연애하면서 남편이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고 미국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싫다고 해서 남편의 가족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양가 상견례를 하기 전 시댁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신우와 시어머니가 남편이 말한 대로 조금 무례한 말투로 저를 대하기는 했지만 그런 점을 제외하면 크게 어려운 질문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특별히 까탈스럽게 하신 건 따로 없었고요. 제가 긴장하고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그냥 무난하고 수월한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께선 갑자기 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로 떠난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으시는 눈치였어요. 상견례가 있기 전 친정의 남편을 데리고 와 인사를 시켰을 때도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불쑥 상견례 날짜까지 잡히니 정신이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시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지역으로 정했어요. 여기까지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원래도 드라이브 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오랜만에 드라이브 간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시겠다 하셨거든요. 상견례는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그 지역 유명한 맛집 중 한 곳을 제가 골라 예약했습니다. 12시 반까지 모이기로 했고요. 하지만 막상 12시 45분이 되도록 시댁 식구 누구 하나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슬슬 걱정도 되고 어이도 없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있는 남편을 슬쩍 보니 남편도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 엄청 많이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무슨 일 생긴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걱정스러운 눈치셨고요.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와 신우네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웃긴 건 들어오자마자 늦어서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 없으신 채로 시아버지 때문에 속상해 미치겠다 그러시더군요. 무슨 일이시냐 물으니 어제 술을 떡이 되게 마시고 와서는 지금까지 못 일어나고 자고 있다면서 깨우다 포기하고 왔다고 그냥 시아버지 빼고 상견례를 진행하자 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남편을 먼저 살피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표정을 지은 건 정말 살면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얼굴이었어요. 허탈감과 배신감, 당혹스러움과 그리고 분노, 정말 오만 가지 감정이 한데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아버님을 제외하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남편과 제가 함께 미국에 가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사실 상견례는 형식적인 일이었어요. 친정에서는 이미 남편과 시부모님 관계가 원만치 못하다는 정도는 알고 계셨기에 대화를 할 것도 없었고요. 다만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시어머니께 그래도 자식들이 부모 품을 떠나 해외로 가는데 현금 얼마라도 보태주시지 않을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난색을 표하며 당신들은 그럴 여유 자금이 없다고 딱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변명 같은 말씀조차 없이 안 된다고 하시니 저희 부모님도 더 말해봤자라고 생각하신 눈치였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당신이 괜한 걸 물어봤다며 마음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애시당초 사위 하나 보고 딸 시집 보내기로 결정한 거니까 괜찮다고 하시면서요. 남편은 여러모로 속이 상한 눈치였어요. 그렇게 얼렁뚱땅 상견례를 마치고 한 달 정도 지난 후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대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신혼여행 대신 친정에서 며칠 동안 시간을 보낸 뒤 그대로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이때 시부모님은 저희가 시댁으로 안 오고 친정에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기분 나쁘다 하셨습니다. 정작 시댁엔 저희 부부가 머물 만한 공간조차 없었는데 말이지요. 남편이 시부모님과 다시 연락이 닿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자기가 쓰던 방은커녕 물건 하나 남아있는 게 없더랍니다. 시어머니께 행방을 물어보니 두고 갔길래 버려도 되는 줄 알고 다 버리셨다 하더래요. 상황이 이 지경이었으니 남편이 시댁에 무슨 정이 남아있겠어요? 친정에서 일주일 좀 넘게 머무른 뒤 그렇게 저희는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신분 문제다 뭐다 그 과정을 설명하면 지금 쓰는 제 사연보다 더 구구절절 써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미국에 도착 후 2년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려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어요. 남들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게 영주권을 받은 경우라 주변으로부터 운이 좋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왔던지라 어느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회사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국 생활을 하면 할수록 비싼 의료보험료라든지 처음 이야기와는 다른 한국에서 벌던 수입과 비슷했던 수입 때문인지 이민 생활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집 사는 일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는 달달이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었고요. 그 날은 한여름이었어요. 휴가를 어디로 갈지 한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웬일인지 신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신우에게서 오는 연락은 잘 받질 않아요.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전화를 걸어오거든요. 한동안은 애들이 무슨 장난감이 갖고 싶다,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면서 뻔질나게 전화를 했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신우부부가 애들을 데리고 저희가 있는 지역으로 휴가를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애들만 보냈다는 겁니다. 애들이 저희 남편을, 그러니까 삼촌을 너무 보고 싶어 해서 말리지를 못했다나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입에서 욕이 나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둘이 지금 보호자도 없이 미국에 오고 있는 거냐고 하니까 신우는 한술 더 떠서는 정말 요즘 애들은 겁도 없다며 설레발을 치더라고요. 몇 시쯤 도착이냐 물으니 앞으로 6시간 정도 더 걸릴 거래요. 왜 바로 전화하지 않았냐 물으니 자기도 일 보다 보니 늦었답니다. 애들 둘이 해외로 갔는데 부모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겨야 애들 생각도 안 날 수가 있는 건가요? 정말 여러 의미로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결국 공항으로 아이들 마중을 나가긴 했습니다. 삼촌이랑 외숙모만 믿고 왔을 텐데 행여 엇갈리기라도 하면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행히 애들은 무사히 잘 도착했고 신우에게 그 소식을 알리려고 전화를 했지만 아무리 걸어도 받질 않더군요. 한국 시간으로 이른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신우한테 화는 많이 났는데
애들한테 화풀이는 안 하려고 조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저희는 한 2주 정도만 데리고 있다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왕 먼 길 왔으니까 저희도 휴가 보낸다 생각하고 바닷가도 가보고 놀이공원도 가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지금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어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치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솔직히 털어놓아 볼게요. 갑자기 생각지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발생하니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부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도 미래를 위해서 매우 아끼며 살던 상황이었으니까요. 다시 신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애들 식비나 경비는 따로 챙겨서 보냈냐고 물었어요. 사실 제가 아이들 모르게 가방을 뒤져볼 수도 있었지만 그건 아무리 아이가 어려도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신우에게 직접 물어본 거지요. 그런데 신우는 깜짝 놀라며 거기 내 동생이 있는데 내가 왜 경비를 신경 쓰냐고 오히려 저에게 되묻더라고요. 제가 저희 남편하고 이야기가 된 것도 아니지 않냐고 하니까 저더러 자기 동생이 돈 받아오라고 그랬냐고 묻더군요. 그건 아니라고 하자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외부인이 그런 걸 챙기냐며 자기 동생은 돈 몇 푼에 치사하게 굴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그러는 거 아니래요. 몇 년 만에 본 조카들한테 외숙모가 너무 인색하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몇 년 만이나 마나 서로 연락 한 번 제대로 주고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애들만 달랑 보내놓고는 오히려 저를 남매관계를 돈 때문에 이간질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어이가 없잖아요. 그냥 남편 시킬 걸 하는 생각도 들고 왜 더 세게 받아치지 못했나 하는 후회도 들었어요. 무엇보다 저희가 돈을 쌓아놓고 사는 상황도 아닌데 무슨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 보니 정말 남편이 왜 신우를 싫어하는지 알만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무슨 죄인가 싶어서 2주 동안 여기저기 열심히 구경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서 애들 내일 비행기 타고 가니까 데리러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가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왜 애들이 벌써 오냐고 그럽니다. 사실 2주 정도만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건 남편과 저희 생각이었지. 신우가 애들 비행기 티켓을 2달짜리로 끊어서 보냈던 거예요. 그걸 보고 남편이 미친 거 아니냐고 말하고는 전화해서 2달을 2주로 바꿨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신우랑 이야기가 된 줄 알았고요. 신우는 한숨을 푹푹 쉬더니 꼴랑 2주 있으라고 자기가 그 목돈을 들여서 애들을 거기 보냈겠냐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냐고 그럽니다. 신우의 억지를 줘도 이제 받아줄 인내심이 없었기에 아무튼 애들 도착하는 시간에 잘 맞춰서 나오라고 그러곤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한 30분쯤 지났을까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신우에게 들었다면서 저 때문에 삼촌이랑 조카들이 친해질 수가 없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모처럼 신우 부부도 애들 없이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저 때문에 좋은 날이 다 갔답니다. 그러면서 저는 좋은 나라에서 우리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 쓰며 사니까 아주 하루하루가 살맛나겠다며 빈정거리시곤 제가 뭐라 대꾸할 틈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몇 시간 뒤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신우와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을 전달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저쪽 방에 있는 애들이 들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말 눈물을 삼키며 꺽꺽거리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당장이라도 얼굴이 폭발할 것처럼 벌개져서는 가족이 됐든 뭐가 됐든 다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런 사람들 안 보고 살아도 그만이라며 당장 단판을 짓겠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반응만으로도 솔직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남편만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준다면 시댁 식구들이 저를 향해 그 어떤 헛소리를 해대던 지저대던 제 알바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다음날 애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것으로 일단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공항에서 애들이 저희랑 더 있고 싶다며 우는데 그건 마음이 좀 찡하더군요. 신우와 별개로 애들한테는 잘해주려고 정성을 쏟았는데 그 마음이 좀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더라고요. 딱히 뭘 기대한 것도 없었지만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지요. 그 이후로 추석 때 전화통화 한 번 한 걸 제외하고는 시댁과는 별다른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뭐 솔직히 기분이 상하지도 않았고 신경도 안 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나버렸네요. 불과 며칠 전에 생긴 일입니다.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여름휴가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작년엔 신우 애들 때문에 둘이 어디 가지도 못해서 올 여름휴가는 정말 둘이 재밌게 보내자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휴가 시즌이 되니까 다른 곳보다도 그렇게 친정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남편에게 친정 부모님도 뵙고 싶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싶다고 하니까 사실 자기도 그렇다며 그럼 이번 여름엔 한국으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이 시부모님께는 연락하지 말잡니다. 연락해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듣는다고요. 하지만 설령 싫은 소리를 하실지라도 저희 할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남편을 설득한 후에야 남편이 연락하는 걸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어요. 일단은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풀고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순간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드리지 않아서 한 소리 듣겠구나 싶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시어머니가 너무나 맑고 들뜬 목소리로 저희에게 당신들이 내일 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딜 가시냐고 물으니 너희 보러 미국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황당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니까 올해 여름휴가는 시부모님하고 신우네 식구 다 같이 저희 집으로 휴가를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저희 지금 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돌려주니 남편이 한국 온다고 한 거 기억 안 나냐고 따지더라고요. 전화 내용이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도 기억이 나신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고성이 오가는 것 같아 제가 남편에게서 전화를 뺏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시어머니께 여쭤보니 일을 어쩌냐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시더군요. 갑자기 저한테 너는 한국에 오면 언제 온다고 연락을 해야지 왜 안 했냐고. 다 이게 저 때문이랍니다. 남편이 연락드리지 않았냐 하니까 너도 내 나이 한 번 되어보랍니다. 한 번 듣는다고 다 기억이 나는 줄 아냐면서요. 그러더니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어쩌겠냐며 일단 만나서 저희가 사는 미국 집 열쇠를 달랍니다. 저희도 없는데 저희 집을 숙소로 쓰겠다면서요. 안 된다고 말하려는데 그럴 틈도 안 주고는 이렇게 된 거 차키도 달랍니다. 뭐하러 있는 차를 놀리냐고요. 자기들이 쓰고 기름도 채워놓고 할 테니 걱정 말랍니다. 보험도 없는데 어쩌려고 그러시냐 하니까 살살 운전하면 된다며 자길 무시하는 거냐고 나오시는데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싶더라고요.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싶은 심정으로 그럼 저희 집을 얼마나 쓰실 거냐고 하니 한 달 정도 있으실 거랍니다.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좀 쉬다 오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 달 숙박비로 하루에 300불씩 만불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로 1000만 원 상당의 돈이고 저도 홧김에 내지른 숫자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더러 시부모 여행 하나 제대로 못 보내주는 주제에 돈 달라는 소리가 나오냐입니다. 다른 집 아들 딸들은 300, 500씩 여행 다녀오시라고 손에 쥐어준다는데 너는 비어있는 집에서 잠만 잔다는데 미안해하진 못할 망정 시부모한테 돈을 뜯으려고 하냐면서 돈이 그렇게 좋으면 돈하고 살라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전화는 남편이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언성을 높이면서 시어머니한테 아들 이혼이라도 당해야 정신 차리겠냐고 왜 이렇게 얼굴이 두껍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전화를 일방적으로 먼저 끊어버렸네요. 그 이튿날 당연히 남편은 시부모님께 집 열쇠건 차 열쇠건 돈이건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고요. 신우고 시어머니고 번갈아 가면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쌍욕이 오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저 볼 면목이 없다며 급기야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 어린 시절 남편이 어떤 서름을 겪으며 살았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신우는 당신들이 저희 부부 때문에 얼마나 큰 금전적 손해를 떠안게 되었는 줄 아냐면서 저를 고소하겠다 하더라고요. 제발 하시라 했습니다. 했다간 저도 이 모든 욕설이 담긴 문자를 증거로 똑같이 맞고서 할 거라고요.
결국 남편이 다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고 2번 다시 보고 살지 말자고 하더군요. 우리는 이대로 미국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면서요. 시어머니는 이게 다 저 때문이라며 악을 쓰셨고 거기다 대고 남편은 저를 만나서 이만큼이나 살게 된 거라며 제발 작작 좀 하시라고 다시 악을 썼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양가가 서로를 비난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결론은 역시 처음 남편의 말대로 안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 지금은 마음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솔직히 별로 없네요. 오히려 남편이 단칼에 잘라줘서 이제 고마운 마음이에요. 이제 저희도 곧 미국으로 돌아가는데요. 큰일 하나를 마치고 가게 된 것 같아 마음이 편하기까지 합니다. 몇몇 분들은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시지만 남편과 저는 서로 너무 사랑해서 시댁 때문에 이혼을 차마 결심할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저와 남편 우리 둘 사이만 보고 살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